하이 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무장 중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HSK 쓰기 부문에서 단어들의 순서를 배열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존연문, 두 번째로 명사의 위치, 세 번째로 수량사, 관용어의 위치와 순서, 그리고 네 번째로 방위사를 사용해서 쭈어즈, 책상과 같은 일반 명사를 장소화시켜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경우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으니 몇 분간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아요와 간단한 댓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러 가보시죠. 자, 오늘 함께 볼 문장입니다. 5개 단어가 있고 이거를 순서를 배열해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자,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小猫的 小猫, 고양이죠. 고양이인데 小가 들어갔으니까 아기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되겠죠. 猫. 자, 그리고 이 글자를 볼 때 고양이라는 거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글자의 부수, 앞쪽에 나오는 이 부수, 이거를 보고 짐승, 동물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얘는 개견자 있죠. 개견자. 이 개를 뜻하는 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글자를 보더라도 앞에 이 부수가 붙어 있다. 그러면 짐승과 동물과 관련된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나타내는 단어도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은 고가 되죠. 개가 되고, 小狗 하면은 강아지가 되겠죠. 그리고 돼지라는 단어도 이 글자 앞에 이렇게 붙으면은 쭈가 돼서 쭈 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더를 볼 건데, 小猫的 아기 고양이의 뭐뭐뭐죠. 이 더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 잘 기억해 둡니다. 꾸밈을 해주는 이 더의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명사가 온다. 그러면 이제 명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하나라는 수량사죠. 일단 패스, 그 다음에 꽈죠. 꽈, 걸려있다라는 거니까 동사가 아니죠. 패스, 명사가 아니니까 패스. 그 다음에 링당, 링땅이라고 해서 방울입니다. 명사죠. 그래서 얘가 일단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어즈, 보어즈라고 해서 목이죠. 보어즈, 목이니까 명사죠. 명사니까 얘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어즈상, 목에가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小猫的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올 수 있는 거는 얘와 얘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일단 해둘게요. 고양이의 방울 1번, 2번은 고양이의 목에 라고 이제 2가지 일단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량사라고 하죠. 수량사. 하지만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는 수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와 양을 나타내는 양사가 합쳐서 수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붙은 사는 무엇이냐? 단어사자죠. 단어사자, 즉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다, 양을 나타내는 단어다 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1이라는 단어와 그에 대한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거가 붙어서 수양사, 수량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수량사가 나올 때는 얘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수량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 ren, 그쵸? 이只, 猪, 아까 봤던 거 돼지, 이只猪, 이只, 小猫와 같이 수량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방금 이 더 뒤에도 명사가 나온다고 했고 이거 뒤에도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명사 앞에는 도대체 이 더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량사인 이거 수량사 먼저 나와야 되느냐, 얘들 순서가 또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하나씩 또 확장 공부를 해가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 제가 문제를 일단 낼게요. 1번과 2번 문장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피아오랑더 라오시, 이쁜 선생님, 이게 맞을지 아니면 피아오랑더 이외 라오시가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가 맞는지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3초 드릴게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정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이쁜 한 선생님, 이외 라오시, 이렇게는 맞아. 얘들만 봤을 때는 맞아요. 이외 라오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피아오량더 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나올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피아오량더가 이외 라오시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 이외에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이쁠 수가 없다. 라오시는 이쁠 수가 있지만 숫자는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숫자는 이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쁨의 꾸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편하겠죠. 그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피아오량더 이외 라오시 안 되고 이외 피아오량더 라오시라고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이외,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외 라오시죠. 이외 라오시. 결과적으로 이 이외에는 누구다? 라오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라오시다? 피아오량더 라오시 라고 해서 이렇게 꾸밈을 받고 이쁜 선생님이, 이 이쁜 선생님이 한 명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는 이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오량의 수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외 한 덩어리다. 뭐가 한 덩어리인데? 쌤이 한 덩어리인데 그 쌤은 이쁜 쌤이다. 그 이쁜 쌤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고 이거 수량사 뒤에도 명사가 올 수가 있다. 자, 하지만 그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이거가 먼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거 뒤에 명사가 와야 되면은 또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명사가 있는가? 샤오마오, 명사죠. 아기 고양이. 그래서 이거 샤오마오더 뭐뭐뭐, 고양이 한 마리에 뭐뭐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꽈져, 걸려있다. 링당, 방울, 부어즈. 그래서 이거 링당 가능하죠. 방울 하나, 방울 한 개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어즈상. 이거 부어즈라는 표현은 잘 쓰질 않아요. 왜냐? 목은 원래 한 개야. 아시겠죠? 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죠. 그래서 이只脚와 같이 다리 하나, 또는 이只手와 같이 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只耳朵, 귀죠. 귀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귀 하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거 부어즈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一只脚, 一只耳朵, 一只手는 쓴다. 왜?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꽈죠. 앞에 나오는 이 부수는 손, 숫자입니다. 자, 손으로 뭔가를 이제 건다라는 말인데, 꽈, 걸다. 그리고 얘는 동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동태 조사라고 합니다. 조는 도울 조자죠.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다. 동태조사라고 합니다. 자, 동태조사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렇게 러와
저와 꾸어가 있습니다. 러, 저, 꾸어 동태조사 3인방 무조건 외워두십니다. 러, 저, 꾸어. 자, 그 다음에 링당 아까 했죠. 링, 땅, 방울이고 보어즈. 자, 보어즈를 볼게요. 보어즈라는 글자를 앞에 보시면은 달월자가 있습니다. 달월자가 지금 붓으로 쓰였죠. 자, 근데 이 달월자가 붓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얘는 달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육. 고기육. 자, 즉 얘는 뭐다? 신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나타내는 단어 지아오. 그리고 우리의 심장 신짱. 우리 머리 뇌를 뜻하는 나오. 나오. 나오즈. 나오즈. 뇌를 뜻하는 단어도 앞에 다룰자 부수, 즉 고기 육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중국어 글을 보는데 어떤 글자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앞에 이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아, 신체의 일부, 몸과 관련된 단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샤오마오 할 때 앞에 나오는 이 부수가 나왔다. 그럼 이게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짐승과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시험 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전반적으로 볼게요. 아기 고양이의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꽈죠. 걸려 있답니다. 아기 고양이가 나와 있고 걸려 있다. 방울, 링당 방울, 그리고 보어즈상, 목에. 사실상 중국어보다도 한국어가 중요해요. 중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양이에, 자, 걸려있다. 방울, 목에. 이미 답은 뭐 나왔죠. 그래서 외국어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어, 모국어부터 잘 되어 있어야 그 기반에서 외국어를 또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샹이 되겠는데 이 명사 뒤에 샹,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사 올 경우에는 목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명사가 장소화가 되어서 장소의 의미를 뜻한다. 다시 책상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명사죠. 책상에 폰이 하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즈상 방위사를 붙여서 장소가 된다. 또는 서랍 안에 뭐 지갑이 있다. 뭐뭐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서랍 안에라고 해서 장소가 되죠. 초티리와 같이 이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사가 붙어가지고 이 일반 명사 초티라는 서랍이 장소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 방위사에 또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상, 샤, 종, 리 이런 게 있죠. 등등등. 자, 일반 명사 플러스 자,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일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된다? 장소화가 된다. 그래서 어디에가 된다. 꼭 알아두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필기를 해 두시고, 자, 보어드상은 목에가 되는 거고 걸려 있다. 고양이에. 그리고 링당은 방울. 그래서 이 한국어로만 봐도 고양이의 목에 뭐가 걸려 있다? 꽈죠. 링당이 되겠죠. 그래서 샤오마오다. 보어즈상. 보어즈.
자, 小猫的 뒤에 脖子 명사가 왔죠. 小猫的脖子 아기 고양이의 목 일반 명사인데 이 샹이 붙어가지고 고양이의 목이 이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장소에 뭐가 있다? 꽈죠. 걸려 있다. 뭐가 걸려 있는데? 링당인데 링당 어떤 링당? 숫자 이거 링당 수량사죠. 수량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했죠. 이거 링당이 걸려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느냐? 존, 현, 문이라는 거를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존현문은 또 무엇이냐? 존, 현, 문에서 존자는 존재하다. 그리고 현자는 나타나다. 라는 문장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장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소에 무언가가 있다 또는 없다 또는 사라지다. 아시겠죠? 어떤 게 나타나고 또 없던 게 나타나거나 지금 현재 계속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또는 있던 게 사라진다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거를 이제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써왔던 문장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다 존현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장이 존현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왔고 써왔던 그 문장들이 존현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냉장고에 우유가 있다. 하나 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어디에 장소죠. 어디에 우유가 있다. 존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써왔다는 거야. 이게 존현문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침대에 사람이 한 명 누워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침대에 장소죠. 장소에 이 사람이 한 명 누워 있다. 현재 어떠한 상태를 말하죠. 이 역시 존현문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어로 하면은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촤이라는 단어는 뭐죠? 일반 명사죠. 촤은 일반 명사지만 일반 명사 플러스 샹이라는 방위사가 붙어서 얘가 어떻게 됐죠? 지금 장소화가 됐죠.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죠.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가 붙으면 이거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그냥 침대가 아니라 침대에가 되는 겁니다. 촤상 침대에 탕저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어떤 장소에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존현문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이제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존현문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쌤이 한 분 오셨다. 이것도 우리 학교에 라고 해서 장소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어떤 게 생겼다 라고 할 때도 되고 쌤이 한 분 오셨다. 我们学校来了 왔답니다. 뭐가? 一位 한 분, 老师 쌤이 한 분이 왔습니다. 이것도 없던 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역시 존현문. 그래서 문법책에서 보던 그런 존현문이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갔어. 라일러 대신에 조울러를 써도 되겠죠. 갔습니다. 조울러 이외 라오시. 여기서 말하는 조우는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던 게 없어졌을 때도 존연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워먼 슈에샤는 왜 방위사를 붙이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학교 자체가 장소야. 아시겠죠? 뭐 볼펜, 책상, 마우스,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학교라는 것 자체가 장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방위사를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또 표현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방위사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존연문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존연문도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봐 드릴게요. 빠르게. 샤오마오도에서 마오와 같이 앞에 부수가 얘가 붙은 경우에는 얘는 개를 뜻한다. 이 한자 사전에서 보면은 개와 사슴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개처럼 생겼고 사슴처럼 생긴 짐승, 동물을 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는 개견의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붙은 거는 짐승 그리고 동물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체크해 둡니다. 캡처. 그 다음에 이제 더가 나왔다. 더가 나왔을 경우에는 꾸며주는 거죠. 뒤에 명사가 나온다. 수량사. 이거 수량사죠. 수량사는 뭐다? 숫자를 나타내는 1과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와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양사가 붙어서 수량사라고 한다. 이 수량사 뒤에도 명사가 붙는다. 자, 그럼 여기서 명사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더가 나온 거다. 수량사, 이거와 같이 수량사가 나올 때는 누구 먼저 나온다? 이 숫자, 숫자는 이쁠 수가 없다. 자, 숫자는 이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꽈저 걸려있다. 링당 방울 보어즈샹.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샹, 방위사죠. 자, 일반 명사 책상 플러스 샹 하면서 여기는 이제 책상 위에 라는 책상에, 책상 위, 책상에와 같이 장소화가 된다. 그리고 서랍, 리, 안이라는 말이 붙어서 서랍에 또는 서랍 안에와 같이 장소화가 된다.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단어들은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죠.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이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뭔가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방위사를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집을 볼게요. 집 같은 경우에도 집 역시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집에 사람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집이라는 장소, 우리 집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제 집 주변, 이 정도가 이제 장소 범위가 되겠죠. 장소 범위. 근데 집에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이 밖에, 이 주변 또는 이 집 위에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집 안에, 집 문 앞에 사람 없다, 집 옆에 사람 없다가 아니라 이 장소 범위가 아니라 집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찌아리, 집 안에. 하지만 이제 번역할 때는 그냥 집에라고 하겠죠. 집에 사람 없어요. 집 안에 사람 없어요. 찌아리 메이런 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지만 평소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집에 사람 없어요 라고 해서 집 안에와 같이 어떤 특정한 의미로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될 때는, 그럴 때는 방위사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들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또 짚어드렸고, 그리고 발음 교정이나 문법, 회화 등 1대1 수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톡 또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과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좋아요와 간단한 댓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들을 이제 한번
더 돌려보시면 되겠죠. 나는 더 돌려봤는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짜이젠!